자, 그럼 오늘 자료해석 파트, 수리 능력의 자료해석 파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2007년 그리고 2014년까지 군별 병력 현황을 나타낸 표예요. 그래서 표만 봐도 우리 숫자들이 특히나 또 자리수까지,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게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질문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료 해석은 문제 풀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다면 어떤 보기를 좀 먼저 보는 것이 좋냐라고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기 중에서 먼저 봐야 되는 보기를 좀 같이 볼까 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해병의 병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번 육군의 비중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비중이 가장 높은 해는 2009년이다. 그리고 전체의 병력 수가 가장 많았던 해에 해병의 병력 수도 많았다. 그리고 4번에서는 공군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몇 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군 병력이 해병 병력의 2배 이하라는 표현을 했네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살짝 정리하면 해군의 병력은 해군한테 2배, 해병한테 2배 한 것보다 작았다. 요렇게까지만 우선 정리를 한 상태에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뭘 제일 먼저 볼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계산 문제는 항상 나중에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비중이라는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평균 그리고 5번처럼 비교를 해야 되는 값 말고 저 같으면 1번을 먼저 볼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1번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우리 해병만 보면 되니까 이 부분이죠. 그리고 2017년부터 11년까지만 보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자, 어때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아, 그렇구나. 그럼 1번은 답이 아니겠구나.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머지 계산 문제는 좀 피하자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자 2번 전체 병력 수가 가장 많았던 해가 언제죠? 64.1로 이때가 가장 많은 것 같죠? 전체 병력 수가 가장 많았던 해에 해병의 병력 수도 가장 많았는지를 봤더니 지금 다른 연도에 비교했을 때 4.4 만 명의 단위 버리시고요. 그냥 요걸로만 봤을 때도 가장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두 번째로 3번을 봤어요. 그리고 4번을 볼 건데요. 4번 같은 경우는 일단 평균은 나왔는데 우리 공군을 보면 대부분이 지금 2.4, 2.8, 2.4 하면서 2점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만 1.9거든요. 근데 지금 2.2보다 높았던 해가 이미 지금 4개나 있죠. 이 부분에. 그래서 얘네들을 얘한테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22,000명 정도 대략적으로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부분을 볼 건데요. 일단 우리 해병한테 2배를 했을 때 해군을 봐야 되니까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표를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본다고 했을 때 2배를 했을 때보다도 적은 해군의 병력이 더 적은 연도를 본다라고 하면 언제가 있을까요? 우리 여기 3.5에 2배 하면 6.5보다 커져 버리니까 일단 2009년이 해당이 되죠. 그리고 2010년에도 3.6에다가 2배 하면 6.3보다 커지죠. 7.2가 되니까 2010년도 해당이 되고요. 역시나 이때 가장 높았던 해 4.4에다가 2배를 하면 5.9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2009년, 2010년, 2011년 해서 5번도 옳은 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를 나머지 오답을 소거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자 2번을 구하는 오늘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게 우선 있냐면 우리 비중이라는 표현 있죠. 비중. 요거는 우리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육군의 비중을 물어봤으니까 우리 육군의 비중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전체 총 인원수 중에 육군이 차지하는 지금 병력 곱하기 100을 했을 때 비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런 거 계산할 때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2009년에 우리 육군의 비중을 봤더니 전체 중에 63.9 중에 51.1로 되어 있죠.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51.1, 63.9 중에. 그러면 이때가 가장 비중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이 분모보다 즉 전체 인원수로 봤을 때
전체 인원수가 줄어들었던 해를 잠깐 아무거나 뭐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분모, 즉 전체 병력은 줄어들었는데 지금 봤더니 얘는 육군의 병력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두 수를 비교할 때 실제로 계산하기보단 우리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분모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1.0이나 줄어들었죠. 분모는 줄어들었는데 분자는 어떻게 돼요? 지금 1.6이나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분모의 이 수끼리 비교하고 분자의 수끼리 비교했을 때 어쨌든 분모는 줄어들었는데 분자가 늘어났다는 거는 이 수가 더 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비중이 09년도고 얘가 07년도이기 때문에 답은 그쵸. 2번. 비중이 가장 높았던 해가 2009년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러면 분모는 이렇게 감소를 하고 분자는 증가를 했으니까 요거는 저희 비교할 때 너무 쉽게 알 수 있는데 제가 하나 더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가 62점이고 분자를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문제를 내봤어요. 자, 그럼 보세요. 분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플러스 0.7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분자 역시도 증가를 했거든요. 플러스 0.8. 어때요, 여러분?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왼쪽이 클까요? 오른쪽이 클까요? 분모분의 분자를 했을 때 일단 1이 넘어가니까 우리 어떻게 볼 수 있죠? 1배 이상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의 수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모와 분자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모끼리 그리고 분자끼리 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저희 자료 해석에서 앞에 것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복잡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자, 일단은 수출입품 관리를 위해 받은 국내외 해운사의 4분의 1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옳은 것을 골라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국내 해운사 그리고 해외 해운사에서 A부터 J까지 쭉 나와 있고 노선수, 총 운항 횟수, 여객 운항 횟수, 뭐 화물 운항 횟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우리 자료 해석 파트 푸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주석이 나와 있는 경우 우리 주석을 유의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가 해운사보다 여객 지수가 높은 해외 해운사는 한 곳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 해운사 중에서 여객 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A, B, F 순이래요. 그리고 화물 지수가 높다는 것은 총 운항 횟수 중에서 여객 운항 횟수 또한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화물 지수가 1인 해운사는 국내에 통틀어서 3곳이다. 그리고 여객 운항 횟수를 알지 못해도 여객 지수를 안다면 우리는 해운사별 여객 운항 횟수에 비교할 수 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보기를 읽었을 때도 뭔가 쉽다라는 느낌보단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항상 이런 문제에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우선은 바로 주석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자, 제가 아까 요 주석 잘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왜냐면 우리 여기 지금 그 선택지에서도 이런 여객지수라는 말들이 나오죠. 여객지수, 여객지수, 그리고 화물지수,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주석을 분석을 하면 이 보기의 선택지를 빨리빨리 오답을 소거할 수 있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객지수를 먼저 봤더니 자, 우리 총 운항 횟수는 줄어들고 여객 운항 횟수가 늘어나면 여객 지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올라가면 여객 지수도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객 지수와 이 총 운항 횟수는 어떤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반비례에 의해서 몇 번의 문제를 먼저 풀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물지수가 올라가면 1에서 이 숫자가 더 올라가면 여객지수는 어떻게 돼요?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물지수가 높다는 거는 총 운항 횟수 중에서 여객 횟수 또한 높다? 총 운항 횟수 중에서 여객 운영 횟수가 높다 맞습니까?
화물지수가 그만큼 높다라는 거는 이 여객지수가 내려가는 값이기 때문에 총 운항 횟수 중에서 여객 운항 횟수는 어때야 돼요? 낮아져야만, 반비례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이 3번은 옳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물지수가 1이라고 했는데 화물지수가 1이 되면은 여객지수가 뭐가 되죠? 0이 돼버리죠. 여기가 1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4번 보기에서도 1에서 화물지수 1을 빼면 0이 돼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여객지수가 0인 값을 보면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우리 나머지 지금 표를 봤을 때 0인 값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우리 찾을 수 있죠? 지금 여객 운항 횟수가 0. 즉 우리 지금 보면 총 운항 횟수가 있는데 요 위에 분자가 0이 돼버리면 얘는 0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4번도 틀린 게 왜 그렇죠? 세 곳이 아니고 지금 C하고 D 두 곳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자 여객 운항 횟수를 알지 못해도 우리 여객 운항 횟수를 알지 못하면 여객 지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예 안 되겠죠. 그래서 5번도 아주 쉽게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1번과 2번이 남았는데 자 저는 2번을 먼저 한번 풀어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여객 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물어봤죠. 자 그럼 우리 A하고 B하고 F만 보면 되니까 요것만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여객지수 보려면 총 운항 횟수, 그죠? 그리고 여객 운항 횟수,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는 일단 16분의 12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B는 35분의 23, 그리고 C는 10분의 6. 자, 그럼 얘네들이 A, B, F 순으로 크다, 높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네들을 비교를 해볼 건데 일단 A 같은 경우는 약분을 해보면요. 한 4분의 3 정도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했던 거 자, 4에서 35는요. 8배 이상이에요. 커졌죠? 맞습니까? 근데 3에서 23은 8배 이상 하면 더 넘어가기 때문에 얘는 8배보단 작게 늘어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크다? 그쵸. A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분모는 8배 이상 커졌지만 분자는 넘어갔을 때 얘가 더 크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보다 A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B하고 C를 비교한다고 하면 얘를 약분하면 5분의 3이 되죠. 자, 그럼 역시나 얘는 어떻게 돼요? 7배가 됐죠. 근데 우리 23에 7배 하면 얼마 나와요? 3에다가 7배 반대로 가야 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5에다 7배 하면 35, 3에다가 7배를 하게 되면은 21이 나오기 때문에 21과 23을 비교했을 땐 누가 더 커요? 그쵸. B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우리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의 문제처럼 요 2번 같은 경우도 우리 분수 비교하는 걸 이용해서 풀었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1번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되냐? 국내 가 해운사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749분의 624가 되는 거고 그럼 얘보다 여객지수가 높은 해외 해운사 그럼 우리 여기 중에서 지금 골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좀 큰 값을 우리 이렇게 분모 분자 비교한다고 했을 때요. 가장 큰 값을 보면 얘가 제일 클 것 같죠. 16분의 12 제일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우리 아까 요거 얘랑 똑같네요. 그죠? 4분의 3 그럼 얘가 0.7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0.75보다 이 비율이 만약에 더 크다라고 한다면 얘 또한 틀린 게 되겠죠. 근데 우리 요거 비교할 때 지금 749분의 624 약분하셔도 되고요. 우리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얘하고 차이 나는 값이 한 180 지금 120도 채 되지 않는 거, 125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125 정도 차이가 749에서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하면 뭐 한 11%?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8보단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액값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해외 해운사는 높은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료 해석 파트에서 우리 주석이 나와 있는 경우에 항상 주석 분석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우리가 반비례나 비례관계, 주석 분석 이후에는 반비례 혹은 비례관계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요거 지금
확실하게 또 나와 있는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것 중에 0 또는 1이 되는 값, 여기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조금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비교값의 꿀팁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실제로 난이도 상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도 잘 푸실 수 있도록 오늘도 꿀팁을 전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